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장 롱을 사야 할지 숏을 사야 할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록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지만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하게 투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10년 국채금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 차트는 10년 국채금리 일명 시장금리라고 하는 상품의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쓰리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쓰리봉의 고점 또한 낮아진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녹색 라인까지는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아무튼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65까지도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떡상까진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상향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식시장 우상향이 좋은 건 맞는데 세 번째 빨간색 파동이 외봉이라는 겁니다. 외봉의 힘만으로는 어떤 상품이든지 현재 상반구름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저는 경기 침체가 어떤 요소로 올지는 모르겠으나 10년물 국채금리 월봉 상품을 봐서는 2024년도 말부터는 다시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와는 다소 시간적인 개념이 아주 멀기 때문에 벌써부터 경기 침체 무서워요 하는 생각은 최소한 반년은 하지 않을 듯합니다. 내가 만약에 TMF 투자를 하고 있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월봉 기준으로 가격은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달이 바뀌면서 변동되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무튼 12월 기준으로 3.7 아래로 내려가면 1차 분할 매도, 그리고 정말 노란색 선까지 밀릴 수 있다면 거기서는 TMF 롱비중 10에서 20%만 남겨두고 풀매도 할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3% 아래로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차트보다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고, 아무튼 전 TMF 투자를 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잘해야 3% 초반까지기 때문에 TMF 투자에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챙길지는 모르겠으나 TMF 투자보다는 오히려 기술주 우상향 상승폭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SOXL 투자는 하렵니다입니다. 다음 상품은 QQQ ETF 인버스를 열심히 치는 PSQ 2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인버스 위치에서 바로 2에서 4일 안에 세 번째 파동이 골드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쳐도 제가 녹색 동그라미 친 파동 상태처럼 만약에 세 번째 빨간색 파동이 바닥에서 저렇게 오랜 기간 잠수를 해버리면 인버스는 계속해서 물을 타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PSQ 상품이 한 배수라서 물리는 게 그리 심해 보이지 않을 뿐, 만약 내가 SQQQ 상품이나 SOXS 상품을 투자했더라면 지금 인버스 매수를 했어도 횡보하면서 계속 우하향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지수의 인버스 투자는 옳지 않습니다. 대신 지수 인버스 현물 상품에 비해서 빅스 지수는 잠수하는 게 다소 짧습니다. 어느 정도 롱숏들이 대결하면서 이뤄지는 패턴 같습니다. 아직 세 번째 파동이 골드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닥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위로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허나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까지는 롱이 힘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빅스가 갑자기 위로 튀어 올라서 14포인트 지점을 넘긴다면 인버스 매수를 하기보다는 롱 눌림 매수를 받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QQQ ETF 위치에서 어느 순간에 눌림을 받아야 할까가 문제입니다. 정말 심플하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화면 차트 기준에서 노란색 선까지 밀릴 때입니다만 TQQQ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란색 선까지 오기를 기다리기엔 현재 QQQ 차트는 언제 조정정이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눌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첫 번째 하늘색 파동이 중간 지점까지는 내려올 때인데 현재는 고점이기 때문에 결국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최소한 2에서 3캔들이 필요하다는 소리고, 이 차트가 2일봉이기 때문에 2에서 3캔들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4일에서 6일 동안에는 눌림다운 눌림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금 100%라면 솔직히 제가 당장 매수하세요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4에서 6일은 최소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4에서 6일 동안에도
첫 번째 파동이 내려올 생각 없이 고점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인간 지표가 4에서 6일은 기다리라고 해서 매수 안 하고 기다렸더니 주가가 더 계속 올라가 버렸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세요를 외치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나스닥 2만 갑니다. 그러니 지금에라도 매수하세요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확률적으로 베팅을 할 뿐입니다. QQQ 상품에 비해서 반도체는 변동성이 빠르게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SOX의 상품을 좋아하나 봅니다. 결국 노란색 선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혹은 눌림목에서 다시 받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최소 7% 가까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죠. 눌림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눌림이 아닌 조정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나오는 징검다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눌림이 처음 왔을 때 12월 둘째 주에 제가 매수 비중을 너무 세게 하진 마시라고 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는 조정장으로 진입이 아닌 눌림으로 제가 보긴 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또 언젠간 올지 모르는 눌림 구간일 때 또 다시 투더문할 줄 알고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갔는데 이게 눌림이 아닌 조정장으로 진입 전에 나오는 페이크였다면 그러니 이런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현금 비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했지만 조정장으로 이어질 것까지 염두에 두고 눌림목 매수 자리에서 손절을 할지 혹은 그 물량을 그대로 둔 채로 조정장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테슬라 2일봉 차트 보면 제가 말한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나왔습니다. 녹색선 부근에서 일단 올라갈 듯 말 듯 고민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 판단을 하고 저점에 스탑로스를 타이트하게 걸어두면 세력들이 저점을 순간 깨버리면서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이걸 스탑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만약 지금 위치에서 월요일부터 하락이 나와버린다면 탈출 신호가 금요일에 나온 걸지도 모릅니다. 대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일단은 1차적인 매도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은 충분히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보니 매우 불안합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금요일쯤에 1차적인 매도 부근에 왔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만에 하나 이번 주에 여길 갱신 못해 버린다면 모든 파동과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400달러 테스르를 하루 한 번 더 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만 하락하고 나머지 반도체 섹터 회사들은 올라가면 엔비디아 개별주 투자자만 힘들고 오히려 SOXL 투자자는 크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역시 이러니 ETF 투자가 개별주보다는 수월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차트를 달러인덱스 차트와 비교하면 엔비디아 위치가 왜 불안한지 딱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달러인덱스를 보면 결국에 노란색 선까지 밀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우하향은 일단 정해진 상태이고 달러인덱스도 어쨌든 100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으면 주식은 당연히 우상향하겠죠. 달러인덱스가 떨어진다고 왜 주식이 우상향하는지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는데요. 그건 달러인덱스가 떨어질수록 글로벌 매출이 압도적인 기술주에게는 환차익이 발생해서 EPS 증가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아마 2022년도에 강달러일 때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환차손으로 인한 EPS 하락이 염려된다고 뉴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 상황, 그리고 달러인덱스가 상황을 본다면 결국에 일단은 경기 침체 신호는 여름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개별주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ETF 투자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설령 엔비디아라고 할지라도 월요일 첫 영상부터 매수 매도에 당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현재 제가 보는 매수 원칙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매수 타점은 멀었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더 타이트하게 시간봉으로 쪼개면 잡을 수는 있겠으나 연말이고 하니 무리한 투자는 현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